부산,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항구의 기적소리와 소방차의 사이렌이 뒤엉켰다. 불길이 치솟는 창고 앞, 민주는 무릎을 꿇은 채 형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굉음과 함께 철문이 무너져 내렸다. 불꽃이 폭발하듯 치솟았다. 형아, 민준의 절규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짙은 영희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민준을 붙잡아 끌어냈다. 현우의 지갑이 불에 탄 가방 속에서 발견되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현우는 폭발로 사망했다. 장례식은 빠르게 치러졌다. 영정 앞에서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다시는 형처럼 살지 않겠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 밤은 악몽처럼 따라다녔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현우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형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잔혹했다. 언젠가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민준과 현우의 어린 시절은 남들과 달랐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 민준이 겨우 8살 때였다. 그 순간부터 16살이던 현우가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두 형제는 부산 변두리의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낮에는 현우가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민준에게 책을 펼쳐주며 공부를 시켰다. 땀에 젖은 셔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네가 공부 잘해서 이곳을 벗어나면 형이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렇게 자라난 형제애는 깊었다. 그러나 생계는 점점 더 버거워졌다. 짐꾼 일로는 집세도 빠듯했고 약값과 학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현우는 항구의 음지일에 발을 들였다. 밀수품 운반, 검은 돈 거래. 처음엔 민준이 격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형이 고기 반찬이 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새 신발을 사다 주었을 때 어린 마음은 차마 말리지 못했다. 민준에게 현우는 여전히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 같았다. 학교에서도 민준은 손가락질을 받았다. 내 형, 깡패들이랑 일한다며?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언젠가는 형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우는 점점 변해갔다. 웃음은 줄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밤마다 전화로 낮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알았다. 형이 이미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마음속 현우는 늘 자신을 지켜주는 형이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게 비극이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준이 18살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비극이 덮쳐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바람은 울부짖고 부산 하늘은 천둥번개와 함께 찢어졌다. 민준이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현우의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다. 항구 7호 창고에 불이 났어요. 형님이 거기 계세요. 민준은 채찍처럼 얼굴을 후려치는 빗속을 뚫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시뻘건 불길, 치솟는 연기기둥, 그리고 소방차들의 시끄러운 소리. 밖에는 노동자들과 경찰관들까지 빽빽이 들어차 있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에 아무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은 형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셔츠가 그을린 현우는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뛰어들려고 애썼다. 민준이 소리쳤다. 오빠, 들어가지 마. 위험해. 하지만 현우는 돌아서서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준 오빠의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요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창고의 철문이 벌컥 열리고 맹렬한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민주는 다리가 풀릴 듯 굳어졌다.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민준의 가슴에서 숨막히는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남은 건 구조대가 꺼낸 그을린 가방뿐이었다. 안에는 현우의 지갑과 시계가 들어있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례식은 눈물 속에 치러졌다. 민주는 초상화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텅 빈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부터 민준의 세상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민준의 마음속에서 현우는 비극적인 영웅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로 선택했기에, 또한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에 죽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화재의 진실은 완전히 달랐고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의 밤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경찰학교 제복을 입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혹독한 시험에 합격한 그는 청렴함과 결단력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젊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민준의 눈에는 현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형이 불에 타 죽었지만 그는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자라는 다짐을 품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은 점차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는 조직범죄수사팀에 발령받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과거의 빚을 갚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 회의에서 그의 상관들은 부산의 새로운 지하 조직에 대한 프로필을 발표합니다. 그 두목은 다크로드라고 불렸는데 그는 교묘하고 차갑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밀수,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 흐릿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오직 키 큰 형체만이 꼿꼿이 걸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갑자기 거칠게 뛰었다. 그 걸음걸이는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깊고 쉰 듯했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마치 칼날처럼 머릿속에 새겨졌다. 흔적 남기지 마. 배신하는 자는 즉시 처리해. 동료가 비웃었다. 이놈은 아주 위험해. 오랫동안 지하 세계에 있었을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혹시 너? 현우. 그날부터 민주는 모든 단서를 쫓기 시작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후배들이 현 사장으로 부르는 그림자 없는 상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이름의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악몽이 뒤섞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의 형제라면 그게 무슨 뜻일까? 지난 5년간 그가 숭배했던 그 사람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지만
범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몇 주간의 잠복 끝에 민주는 부산 외곽무기거래 현장에 잠입했다. 창고 안은 희미한 전등 불빛과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민주는 운전사로 위장한 채 구석에서 지켜봤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소리마다 위압감이 묻어났다.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키, 걸음걸이, 모든 것이 익숙했다. 얼굴이 빛에 드러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현우였다. 익숙했던 얼굴은 이제 차가운 눈빛과 옅은 흉터로 변해 있었다. 다정한 형은 사라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보수만이 남아있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물건은 새벽 전에 도쿄에 도착해야 한다. 배신자는 2번 기회 없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손은 땀에 젖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작전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거래가 끝난 뒤 민준은 몰래 뒤를 쫓았다. 그 순간 현우가 돌아섰다. 두 형제의 시선이 교차했다. 현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없이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을 철수시켰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형은 분명 자신을 알아봤다. 하지만 폭로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는 현실.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듯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보스 현의 이름은 수사부를 괴롭히는 악몽이었다. 밀수, 마약, 자금 세탁.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경찰은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었다. 특수부대 차량 수십 대가 외곽 창고를 포위했다. 민주는 도립팀의 지휘를 맡았다. 가슴은 요동쳤다. 오늘 그는 반드시 형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철문이 부서지고 경찰이다 라는 고함이 울렸다. 총성이 터졌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안쪽 방으로 돌진했다. 그곳 희미한 전등 아래 현우가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왔구나 민준. 민준은 얼어붙었다. 손에 든 권총이 떨렸다. 형, 왜 이렇게 된 거야? 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위험 있는 모습, 그러나 눈빛엔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날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현우도 죽었다. 불길 속에서 동료라 믿던 놈들에게 배신당했지. 살아남은 순간 결심했다. 꼭 정점에 올라서 판을 뒤집겠다고. 그래서 범죄자가 된 거야. 형이 저지른 죄를 알아. 민주는 절규했다. 현우는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세계는 돌아갈 길을 허락하지 않아. 널 지키려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울리고 부하가 외쳤다. 보스, 경찰이 밀고 들어옵니다.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가 민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나 민준은 떠나지 않았다. 총을 겨눈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항복해. 더는 눈 감아 줄 수 없어. 두 형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잠시 후 현우는 총을 내렸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다. 이번 한 번만 날 믿어라. 연막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퍼졌다. 연기가 걷히자 그 자리에 현우는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보고서를 찢으며 눈물을 흘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보스현이 내 형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직 형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형은 이미 사라진 걸까? 그날 이후 민주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형을 믿어야 할지 체포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러던 중 비밀 파일 하나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거기엔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있었다. 장 의원. 오래전부터 부패 소문이 끊이지 않던 인물. 모든 증거는 그가 진짜 배후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은 줄 알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형이 말했던 진짜 적을 쫓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밤, 민주는 쪽지 하나를 남겼다. 밤 9시 오래된 부두. 약속된 시간 고급 승용차에서 현우가 내렸다. 여전히 검은 정장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믿게 된 거냐?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말 장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돕겠다. 하지만 그 후에는 멈춰야 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오랜만에 민주는 형의 눈에서 옛날의 따스함을 보았다. 계획은 단순했다. 현우는 불법 거래 증거를 내밀고 민주는 경찰 신분으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다. 다시 형이 앞서고 동생이 뒤를 따랐다. 그러나 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장 의원의 부하들이 곧 알아차렸다. 고속도로 위 그들의 차량이 포위되었다. 총성이 터졌다. 민준이 핸들을 꺾어 간신히 빠져나왔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현우가 외쳤다. 가라. 넌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이미 지옥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넌 아니야. 민주는 소리쳤다. 아니, 형이 싸운다면 나도 끝까지 함께한다. 그 순간 두 형제는 어깨를 나란히 한투했다. 경찰과 범죄자가 아닌 단지 형제였다. 공통의 적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마지막 전투는 항구의 폐창고에서 벌어졌다. 장 의원이 비밀리에 증거를 은폐하려던 장소였다. 민준과 현우는 모든 자료를 들고 잠입했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장의 부하들이 쓰러져 갔지만 현우 또한 총알에 맞았다. 붉은 피가 검은 정장을 적셨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며 눈빛을 빛냈다. 민준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놔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붙잡았다. 안 돼, 우리 같이 나가자. 현우는 오랜만에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동생을 밀쳐내며 적들을 막아섰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들고 빠져나왔다. 그것이 형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다음 날 속보가 전해졌다. 장 의원 체포, 거대한 조직 붕괴. 사람들은 민준을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엔 머을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았다. 작은 방 안. 그는 어린 시절 두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 두었다. 눈물이 떨어지며 속삭였다. 형아, 넌 어둠을 선택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빛 속을 걸을 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형의 목까지 살아갈게. 그리하여 이야기는 끝났다. 형제의 피로 맺어진 인연은 죽음조차 끊지 못한 불멸의 불꽃으로 남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